네, 반갑습니다. 김주원입니다. 소니 S클래스 6화 오늘 그 마지막 회인데요. 나만의 포트폴리오 제작과 사진 리뷰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텐데요. 포트폴리오 제작과 사진 리뷰를 이제 뭐 같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사진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포트폴리오화 시킬 것인지를 이제 제가 그동안 사진 작업을 한 20년 넘게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사진을 정리할까? 이게 이제 이 S클래스의 목적이었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진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오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제작을 하고 이걸 어디다 써먹고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를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찍고자 할 때는 항상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랬죠. 어떤 주제로 찍을지, 어떤 형식으로 찍을지, 그 속에 담긴 내용은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거 다 쉬우면은 여러분들 다 사진 작가 됐고 회사 때려치우고 사진 작가 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알기 위해서 10년, 20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한다라는,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이거를 요약을 해서 이제 어떤 해외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많이 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그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했던 경험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포트폴리오라고 하면은 미술이나 예술계에서 통하는 이 사람의 어떤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묶음이에요. 포트폴리오는 보통 한 최소 15장에서 30장 또는 뭐 한 많게는 50장까지 하는데 사람이 사진을 너무 많이 보거나 작품을 너무 많이 보면은 기대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이 작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작품 세계의 함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가장 적당하게 만드는 것은 한 15장에서 20장 정도예요. 그리고 하나의 주제, 하나의 톤 앤 매너, 하나의 어떤 형식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하나 만드는데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죽을 때까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만들어 보지 않으면 몰라요. 3장, 4장 엮어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포트폴리오는 사진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사진가의 끈기, 그리고 집념의 결과물이에요. 이거는 쉽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김영갑 선생의 제주도 하면은 머릿속에 팍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어떤 목숨과도 바꿔야 됐던 그런 작품의 세계가 바로 포트폴리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만들다 보면 사진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내가 오늘 소니 A7R4를 샀는데 처음에는 막 재밌어요. 모델도 찍고 인물도 찍고 건축도 찍고 하면 재밌는데 이게 한 1년 정도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다 찍어봤기 때문에. 그 다음 뭐 하냐면 이제 렌즈나 카메라를 바꾸거든요. 렌즈나 카메라를 계속 바꿈질하면 한 10년은 재밌거든요. 10년은 딱 재밌는데 10년 동안 내가 딱 찍었던 걸 하나 모아보려니까 아무것도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는 뭘 할게.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바로 장롱 카메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포트폴리오나 내가 주제를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떤 시기를 기다리고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진가들이 도태되고 사진이라는 게 뭐 누구나 할 수 있지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한 1년, 2년 뭐 많게는 뭐 짧게는 한 달 이상을 투자한 결과물은 자기가 그래도 어떤 철학이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어떤 소중한 가치가 생길 수가 있다. 포트폴리오는 누구한테 보여주냐니까 예술 관련 전문가. 첫 번째는 예술 관련 전문가한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사진에 관심 있는 굉장히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포트폴리오 종류는 이런 식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전시였어요. 과거에는 사진을 볼 때는 꼭 전시회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 없었고 SNS 없었고 했기 때문에 전시회로 가서 사람들이 오리지널 프린팅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전시를 하면은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제 전시에 왔었거든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는 그 카테고리화 되어 있지 않고 이게 뭐랄까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방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문가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쭉 정리를 해 놓으면은 거기에 이제 올라간 사진들을 보고 나중에 이제 일이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꽤 많다. 네,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포트폴리오는 이건 제가 뭐 이걸 만든 건 아니고 최고의 이미지로 강하게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진에서 시선을 잡지 못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5초 안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보지 않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짜 딱 눌렸는데 별로네 하면 좋아요도 없고 그냥 떠난다라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사진에서 뭔가 느낌이 탁 왔는데 다음 이미지가 보고 싶네라고 이렇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여운을 남기거나 강한 사진으로 배치를 한다. 또 일반적인 사진의 퀄리티, 일반적이 아니라 일관적으로 사진의 퀄리티와 내용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에서 뭘 보여주고자 하는지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또 클라이언트가 예를 들어 여행 관련이다 또는 건축 관련이다 그러면 여행 관련한 사람한테 막 음식 사진 막 계속 보여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여행 사진 편집장을 만날 때는 음식, 풍경, 인물, 건축 이런 걸 다 보여줬어요. 인테리어 샷. 여행 가면은 뭐 풍경도 찍지만은 인터뷰 인물도 찍고 가게 가서 이런 음식도 찍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사진의 기술 테크닉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렇게 보여주고 자동차 관련 클라이언트한테는 자동차 관련한 사진하고 이제 자동차하고 요즘 인물하고 많이 찍거든요. 그러니까 인물하고 자동차하고 연결된 그런 사진들을 엮어서 포트폴리오 시켜서 보여주기도 했죠. 이거 아주 중요한데 사진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많이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있고 자기 사진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사람들은 사진을 많이 보여주고 다양하게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비슷비슷한 이미지들은 빼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뭐 그 몇 장 안 되는데 비슷한 게 한 3-4장 겹쳐버리면 사실 좀 식상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죠. 또 내 사진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거든요. 근데 내 사진을 객관적으로 보고 내가 생각했을 때 갸우뚱한 사진이 있어. 이거 좀 별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의 사진은 반드시 빼주는 게 좋다. 그걸 빼고 생각하면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풍부해질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흑백과 컬러를 섞지 않는다. 뭐 흑백과 컬러를 같이 섞을 수도 있지만은 사진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흑백과 컬러를 섞으면은 이제 톤 앤 매너가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컬러 톤, 흑백 톤을 하나의 시리즈로 이렇게 묶어주는 게 좋겠죠. 또 사진은 적당한 간격과 리듬을, 그러니까 순서가 필요해요. 뭐 아무거나 막 이렇게 좋은 거를 섞는 게 아니라 첫 번째를 최고의 이미지로 강하게 이렇게 했다란 마지막 사진은 여운을 남기고 중간에 어떤 사진을 섞어서 이걸 드라마틱하게 만들 건지를 뭐 포트폴리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이거 우리가 잘 하지 않는데 뭔가 미심적인 이미지가 있고 필요한 이미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있는 거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있는 거 안에서 막 해결을 해서 억지로 끌어내니까 그 포트폴리오가 전체적으로 망가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이미지가 있다면 꼭 다시 찍어야 돼요. 계획을 해서 다시 찍고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가주는 게 좋겠죠. 우리가 제일 안 하는 거죠. 남한테 나쁜 말 듣기 싫어요. 내 사진에 대해서 좋아요, 최고예요, 구독가 짱이에요 이런 얘기는 듣고 싶어 하는데 이거는 좀 뺐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를 내 친구가 하면은 야 너 만나지 마 내 사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근데 비평을 듣는다라는 것은 아무한테나 사진을 보여주고 비평을 듣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 집단을 만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컨택을 하고 조금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비평을 들어서 내가 더 좋은 어떤 단계로 가는 게 중요하겠죠. 이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는 방법은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모든 미술이나
또는 예술계나 뭐 예를 들어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이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는 방법은 사용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전 세계 사진가들이 이런 방법 또는 전 세계 예술가들이 이런 방법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